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과거에 이런 중앙일보 칼럼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패소를 했죠. 그런데 2심으로 가지 않고 그냥 소송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청와대가, 문재인 청와대가 당시에 거짓말을 하고 또 그 칼럼을 썼던 그 논설위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던 이런 일의 진실이 드러났다. 그래서 다시 그 칼럼도 찾아보고 이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봤는데 이런 겁니다. 자, 2018년 11월, 그러니까 이때가 아마 10월쯤 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죠. 고민정 의원. 근데 당시에는 청와대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인도 방문은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음에 따라 성사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임이 어저께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는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쭉 그동안의 외교부의 기록 같은 걸 받아보니까 2018년 9월 달에 인도의 관광차관이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당시 초청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 도종환 의원입니다. 이 사람 앞으로 초청장을 보내니까 그게 9월이라고 그랬습니다. 10월 달에 외교부가 인도에다가 김정숙 여사 대통령의 부인이 참석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타진을 하고 이 타진이 성사가 된 겁니다. 성사가 되니까 그럼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해서 실제 11월 5일부터 3박 4일간 인도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나렌드라 모디 총리하고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인도의 아주 대표적인 관광지죠. 타지마할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의 목적은 모디 총리를 만나러 간 게 아니고 타지마할을 방문하러 간 것이다. 그 관광지를 구경하러 간 것이다. 왜? 그게 바로 뒷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민정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이 얘기했던 인도 총리의 초청 정도가 아니고 그때는 간곡한 요청이라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요청한 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광홍보차 요청을 했는데 그걸 김정숙 여사가 나도 가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4억 원짜리 인도 여행이라고 했느냐면 자, 이렇게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관광이 결정이 되니까 문체부는 서둘러서 바로 그 2018년 10월 29일 기획재정부에다가 대표단 출장비를 신청합니다. 이게 4억 원입니다. 4억 원. 그래서 제가 4억 원짜리 인도 여행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예비비를 신청했거든요. 10월 29일 날 신청했는데 바로 다음 날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청 사흘 만인 10월 31일 전용기 비용, 대통령이 전용기 타고 갔으니까 전용기 비용 2억 5천만 원을 포함한 4억 원의 예비비가 바로 배정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최근 5년간을 따져보니까 사흘 이내에 예비비가 배정된 게 없는 건 아닙니다. 모두 30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0건의 나머지 29건은 방역, 코로나 방역, 그 다음에 긴급 재해대책비였습니다. 그러면 당시 문재인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관광을 재해라고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재해일 수도 있죠. 국가에는 재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코로나 방역 또는 긴급 재해대책비로 편성된 건데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 예비비 이것도 긴급하게 사흘 내로 결정해서 배정이 됐다. 이런 거고요. 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오늘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올렸더군요. 국가 예비비가
김 여사 세계 여행을 위한 쌈짓돈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 자, 그래서 제가 바로 중앙일보 남정호 칼럼니스트의 2019년 6월 달에 그 칼럼 제목이 김정숙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면, 자, 곧 문재인 대통령과 그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노르웨이의 서해안인 베르겐을 방문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명목은 노르웨이 발주로 대우조선이 건조한 26,000톤급 군수지원함 모우오 승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라 바로 거기가 송레피오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송레피오르, 뭐 노르웨이 그러면 뭐 피오르인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송레피오르를 구경하기 위해서, 또 거기서 10km 정도 떨어진 데 보면 노르웨이의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작곡가죠, 그리그. 그 그리그의 집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를 방문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 뭐 문재인 대통령은 뭐 그렇게 음악에 무슨 취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 김정숙 여사는 음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아니냐 하는 게 남정호 칼럼니스트의 그 칼럼 내용의 일환이었고요.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이틀간 일정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하루를 바로 송레피오르하고 그리그의 집을 방문하는 데 썼다. 그러면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칼럼에서 지적을 해가면서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고 남정호 칼럼니스트가 썼습니다. 이때 그 칼럼 내용에 보면 타지마할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8년 11월입니다. 남정호 칼럼니스트가 칼럼을 썼을 때는 2019년 6월이니까 그 전해 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타지마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청와대는 인도 측의 간곡한 요청이라고 하지만, 요거는 남정호 칼럼니스트가 아마 취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대사관은, 그리고 인도 대사관 측에 인용부호가 있습니다. 한국 측이 김 여사를 대표단의 대표로 보낸다고 알려와서 초청장을 보냈다,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 인도 대사관의 어떤 관계자가 뭐 남정호 칼럼니스트든 아니면 다른 누구든 간에 이 질문을 받고 정직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칼럼 내용의 인용으로 정확하게 더블 쿼테이션으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당시 눈썰미 있는 기자라면 이 남정호 칼럼니스트의 이 내용을 보고 취재를 했을 법한데 안타깝게도 그런 취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이후 3년 만에 그 진실이 배현진 의원에 의해서 밝혀지는 순간이죠. 그래서 참 기자라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라도 이 남정호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보고 이때는 명확하게 더블 코테이션 인용부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냥 어디 가서 주워 듣고 쓴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인용을 한 것이다, 취재를 한 것이다 라고 본다면, 이미 이번에 나온 김정숙 여사의 4억짜리 인도 여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기자가 충분히 취재해서 쓸 수 있었던 대목이다. 근데 그걸 놓쳤다. 남정호 칼럼니스트가 자기 칼럼에 썼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기자들은 놓쳤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게 되고, 또 이 칼럼에 보면 이뿐만이 아니고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가 유난히 눈에 띈다, 주목이 된다. 역대 대통령 부인들도 뭐 관광지에 가지 않은 건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이 움직이는 동선을 보면 유난히 관광지가 많이 눈에 띈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버킷리스트의 일환으로 거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칼럼니스트가 거론한 거 이런 겁니다. 바로 타지마할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앙코르와트도 사실은 캄보디아 방문
방문 자체가 뭐 원래 계획이 없었다고 하던가요. 뭐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앙코르와트를 가기 위해서 캄보디아를 방문했다는 소문, 이것도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김정숙 버킷리스트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현장 기자들이 충분히 취재할 수 있는 대목이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외교부의 공식 기록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원래 캄보디아를 방문 안 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추가됐다,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것도 어딘가에는 기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도 이 칼럼에 들어가 있고요. 체코 프라하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프라하 잘 아시다시피 중세시대, 지금으로부터 200 내지 300년 전에, 저도 뭐 프라하 가봤습니다만은 저는 제 돈 내고 갔습니다. 프라하 가서 그 중세시대의 건물들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곳이 바로 체코의 프라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갔는데 이 간 시점에 체코의 대통령은 프라하의 부재 중이었습니다. 그럼 왜 갔죠? 이 또한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중에 일환이 아니었는가 하는 걸 이 칼럼은 지적하고 있고요. 베트남의 호이안 또 마찬가지고, 여기도 유명한 관광지니까.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뭐 마찬가지죠. 근데 뭐 이탈리아 로마나 뭐 바티칸 같은 경우는 뭐 흔히 갈 수 있는 관광지니까 여기를 뺀다고 해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뭐 이런 관광지를 김정숙 여사가 유난히 많이 다녔다, 뭐 이런 지적인데, 저는 뭐 관광지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부인은 다닐 수 있죠. 더군다나 그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동반해서 뭐 예를 들어서 프라하나 뭐 이런 데를, 아니 체코를 방문하는데, 아니 프라하에 가서 그 뭐 바칠로프 광장 뭐 천문시계, 아니 뭐 보고 오는 게 뭐가 나쁩니까? 프라하 성, 프라하 가면 다 봅니다. 거기 가서 뭐 부다페스트 가면 거기 가서 또 뭐 부다와 페스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강을 사이로 두고 그 경치 좋습니다. 거기에도 성이 있고요. 다 뭐 구경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첫 번째 지적할 것, 자, 혼자 여행하러 갔다, 그러면서 거짓말했다. 이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든 사과를 하든 또는 책임을 지울 수 있으면 책임을 지울 수 있어야 된다. 아니 타지마할 관광, 왜냐면 사실 인도 방문은요, 그 4개월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타지마할 못 갔다고 해서 4개월 뒤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혼자 초청을 받았는데 그거를 자기가 강제로 간 거 아닙니까? 대통령 전용기까지 빌려서. 그 때문에 4억 원인데 아마 도종환 장관 혼자 갔으면 한 5천만 원 정도면 됐을 거고요. 그것도 더군다나 초청받았으면 뭐 그냥 공짜로 했을 텐데, 이거는 대통령 전용기까지 가지고 갔기 때문에 4억 원이 들었다. 그러면 결국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비가 4억 원 들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도 또 국민들 앞에는 거짓말 해가면서. 이런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든 적어도 지금 하나가 드러난 겁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개를 얘기했죠. 앙코르와트, 프라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 정말 양심의 그 기준에 비추어서 이거는 정말 문제였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고백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해야 될 상황이지. 더군다나 고민정 의원 당시 부대변인이니까 뭐 그냥 써준 거를 읽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거짓말 한 게 지금 3년 만에 들통이 났는데, 어떤 식으로든 요새 페이스북 잘 하는데 페이스북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몰랐다든가 알고서 거짓말했다든가 뭐 이런 부분을 한번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뭐 대통령 부인 뭐 어디 일정한 뭐 외유 같이 가서 관광하는 거 제가 반대 안 한다고 했습니다. 뭐 그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프리미엄이니까. 그러나 거짓말을 국민들한테 해가면서 그다음에 자기 혼자 실질적으로는 관광 목적으로 갔으면서 뭐 다른 핑계를 대고, 이런 부분이 부도덕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